두 분이서 식사를 하시면서 오해를 좀 푸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사가 된 겁니다. 식사도 하고 그 전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기차 타고 같이 오고 해서 봉합이 됐는데 이게 전당대회에서 확 불거져 버린 거죠.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것을 공개를 한 쪽이 어느 쪽이냐. 왜 한동훈은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김 여사 문자 5건 원문 공개. 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야. 시끌시끌하죠. 시끌시끌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천번 만번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벌집 쑤신 데서 쑤셔놓고 있는데 이거 자칫하면은 이 좌파의 농간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촉발된 데가 CBS죠. CBS 그리고 이 진중권 교수도 여기 막 참여를 하고 민주당도 여기다가 막 숟가락 얹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준석까지 지금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먹잇감을 우파 진영에서 스스로 좌파 진영으로 막 던져주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만간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의 원문이 공개돼서 파장이 예상된다. 자, 어제 저녁에 TV조선에서 5건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그대로 공개하고 지금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전문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5건 전문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TV조선이 이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 김건희 여사가 5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전문을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은 1월 15일 첫 문자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본이 언짢았어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린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제가 일목요연하게 시간대별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으로 했다고 합니다. 2024년 올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몰카로 찍은 이제 디올 파우치 받는 동영상이 그 작년 연말쯤에 공개가 됐죠. 그리고 민주당이 뭐 김건희 특검법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후죠. 거부권 행사하고 그때부터 계속 뭐 시끄러웠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첫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제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자, 1월 15일자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김건희 디올 파우치 문제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기분이 언짢았어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씁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버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그때 이제 이 특검법 가지고 충돌을 해서 이 버이는 VIP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 대통령하고 그 문제 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서 좀 이제 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심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전화 안 오나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양식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다시 한번 문자가 갑니다. 이건 짧게 갑니다.
1월 15일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보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터지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이거 공개가 안 됐죠. 그리고 아직까지 답변 안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다음에 1월 15일에 두 건의 문자가 갔는데 이틀 후 1월 17일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경률이 거의 망언을 합니다. 1월 17일에 망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했죠. 사치와 이 뭐 탐욕을 막 일삼다가 성장 예술로 사라진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를 합니다. 17일에. 그리고 18일에 그 다음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국민 사과,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이 두 가지 일이 있었고 나서 18일 날, 그 17일 김경률 망언, 18일 한동훈의 이 수용 촉구, 그리고 1월 19일 날 좀 긴 문자를 보냅니다. 1월 19일. 저게 중요합니다. 1월 19일자 저기 그 화면에 보면 저 문자를 가지고 CBS 방송에서 CBS 김교환 이 논설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저것을 입수를 했다. 그런데 뭐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원문 그대로는 하지 않고 재구성해서 보여준다 하면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때 CBS 그 방송하는 도중에 이게 문자 자기가 입수한 것을 재구성한 것이다 하면서 띄운 게 있습니다. 자, 그 띄운 내용과 지금 실제로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원문을 공개를 한 TV조선이 원문을 공개한 것과 이번 일을 촉발을 시킨 1월 19일자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다고 김교환 씨가 내세운 거하고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뉘앙스는 같지만은 전혀 이 원문에는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썼다든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뭐 이런 것을 CBS에서 그런 그 취지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재불찰로 일이 커졌다. 그런데 이수가 너무 커질 가능성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싶지만은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이다.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을 맞다고 결정 내려줬으면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포인트나 빠졌고, 그리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한동훈 위원장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당시 분위기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사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좌파들의 행태를 볼 때 이 디올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하면은 이 함정 몰카로 그 이용을 해서 그거 한 건데, 그 사과를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총선도 다가오는 상황이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봐, 사과했으니까는 잘못한 거 인정을 했잖아. 인정하면 책임져야지. 그러면은 특검을 해서 탈탈 털어야지. 그렇게 뻔하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우파 패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김경률은 심지어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시키면 하겠는데 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도 봤다시피 진정성이 없느니 뭐 어쩌느니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더 하더라. 그러니까 지지율이 10%나 떨어지더라. 그리고 그때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도 더 씌웠는데 본인은 서울대의 이 석사 과정을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왔다 이런 뭐 가짜 뉴스들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 내가 사과를 해버리니까 계속 이제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왜 이게 이 일종의 조작된 것 비슷한데, 자, 19일에 이런 그 문자를 보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관섭 용산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에게 사퇴를 요구를 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한동훈에게 사퇴를 요구를 했다. 분명히 그런 기사가 21일에 나왔습니다. 1월 21일에. 그때 사퇴 요구가 왜 사퇴를 요구를 했느냐. 그것은 거의 다 알려졌었죠. 보도도 됐었고.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1월 17일에 그러니까 사퇴 요구하기 나흘 전에 1월 17일에 김경률 씨가 마르 앙뚜아네트 발언을 해서 그거 정말 경로할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률을 사퇴시켜라. 비대위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못 시키겠다 하니까는 그럼 당신이 사퇴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안 했다고 했는데 자 21일 날 그렇게 사퇴 요구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답신을 안 하고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걸 논란거리도 안 됐죠. 자, 그런데 이 19일자를 가지고 김기환 논설실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렇게 대통령 배우자가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뭐 5번 이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딱 하나 가지고 이렇게 19글자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냈는데 비대위원장이 답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말이 앙뚜아네트가 아니고 답신이 없어서 경로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신을 안 해? 사퇴해. 비대위원장 사퇴해. 이렇게 했다고 왜곡을 하고 있죠. 그럼 얼마나 쪼잔한 대통령입니까? 내 부인이 보낸 문자를 씹었다고 해서 여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했으면 정말 쪼잔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냐?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월 19일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21일 날 사퇴해. 그랬으면은 만약에 김기환 씨가 주장하는 대로 문자를 씹었다고 사퇴해 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문자가 없어야죠. 문자를 씹어버렸다고 그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문자 안 보내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문자를 더 보냅니다. 사퇴해 하고 나서 23일에도 문자 보내고 25일에도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사퇴해 한 건 마르 앙뚜아네트 발언에 여파죠. 문자를 씹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자를 씹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퇴를 하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총선에 개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월 23일 문자, 또 1월 25일 문자가 돼 있는데 또 일부분도 있습니다. 1월 25일 문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보면은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역정해서 마음 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을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25일 문자에서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좀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나흘 후 29일에 용산에서 오찬 회동이 그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간제에서 창밖을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가리키면서 그 주변을 이제 설명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던
그 해동이 김건희 여사가 그 나흘 전에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시면서 오해를 좀 푸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답변을 안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때 이제 이 봉합이 됐는데 다 이 문제가 이제 식사도 하고 그 전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기차 타고 같이 오고 해서 봉합이 됐는데 이게 전당대회에서 확 불거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불거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것을 공개를 한 쪽이 어느 쪽이냐 이것을 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 그거 하나하고 이 문자와 관련해서 왜 한동훈은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그리고 이게 사과를 하겠다는 것일까 아닐까 뭐 이런 거. 그런데 일단 이것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아직 진실 공방 중입니다. 지금 이철규 친윤의 이철규 의원까지 지목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에 가 있는 이 배현진 의원도 이철규 이름을 이야기를 했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CBS 그 방송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었던 그 진중권도 이철규 의원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철규 의원은 나는 문자 본 적도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에서 넘겼는지 그것은 진실 공방 중이고, 가장 핵심은 그러면은 왜 이 문자를 씹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적인 이 관계로 공적인 업무에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공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통로로 용산에다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동훈은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김건희 여사는 당사자죠. 당사자,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사과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물론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적인 이야기, 공적인 이야기 하는 것도 뭐 좋고, 만약에 본인이 답변을 했으면은 이게 나중에 또 국정농단 시비로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배우자와 이렇게 이 비밀스러운 그 카톡 대화를 나눴으면 이 건 가지고 그것도 그럴 수가 있죠. 나중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로서는 이 사안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김건희 여사도 이걸 내가 이걸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 사과하면은 더 어려워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는 비대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은 최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만날 필요는 없죠. 전화를 하든지, 뭐 답변을 하든지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죠. 본인의 당사자의 이야기니까는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들어봐서 이게 정말 사과를 하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는지, 하면은 안 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는지를 그때 비대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총선의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뭉개버렸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사과가 필요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설득을 할 필요도 있죠.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설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뭉개버린다. 이것은 뭐 사측관계, 공적관계 가지고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은 이 법률가 출신이고 어떻게 이제 원칙대로 해서 이 사측에 개입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본인의 판단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볼 때는 이것은 그렇게 뭉개면 안 되는 사안이었다.